자, 지금 이제 김준혁 후보와 더불어서 지금 민주당의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는 경기도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인데, 양문석 후보가 어제 왜 지역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안산갑의 국민의힘 후보는 장성민 후보인데, 어제 지역 후보자 토론회에서 양문석 후보 당연히 이 본인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사죄를 드립니다라고 하면서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후보직에서 내려올 생각이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양문석이 밉더라도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데 빠지지 말아 주십시오. 양문석이 이렇게 우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두고 좋은 정치로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의 편법 대출에 대한 부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고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사과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이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두고 제가 저희 잘못을 갚기 위해서 두고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후보직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듯한데, 최수영 평론가님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두고 좋은 정치. 그러니까 국회의원직 사퇴할 생각도 없고 배지 달고 국회에 입성하면 열심히 의정활동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양문석 후보에게 우리가 좋은 정치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당신이 편법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고 탈법을 저질렀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자, 우리가 책임 정치라고 왜 이야기합니까? 정치에서 책임을 빼고 나면은 정치인의 굴림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이고. 책임지지 않은 정치가 무슨 정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4년 단위로 투표를 하고 5년 단위로 투표를 하고 하면서 바로 국민들이 책임과 응징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양문석 후보가 이런 식으로 어물쩍 물타기 하면서 정권 심판론 또 얘기합니다. 양문석이 밉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더 미우면은 투표에 참여해달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에 기대어서 저렇게 오만한 모습, 버티는 모습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이 자기가 잘해서 쌓아올린 지지율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쌓아올린 정권 지지율에 대한 심판론이야말로 허약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도덕적 흠결, 법적 흠결이 있는 후보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뭉개고 가겠다. 결국 투표율까지만 가면 우리가 당선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과 이런 것들이 국민들 감정에 얼마큼 휘발성 있는 소재인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6일 동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고 해서 민심의 저류가 흐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전 제가 보기에 이런 식의 무책임한 대응은 더 큰 화를 부를 수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리고 갈까요? 민주당의 한병도 전략본부장 아침에 기자 회견 같은 걸 했는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아까 김준혁 후보도 경기도 수원이고 지금 양문석 후보도 경기도 안산인데, 이런 경기도의 판세와 관련해서 한병도 전략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경기도는요, 며칠 사이에 우리가 민주당이 좀 파악을 해보니까요,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No.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흐름은 큰 틀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한병도 전략본부장의 오늘 오전 워딩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도 유세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여러분, 양문석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사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딱 이런 포즈로 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 여러분, 그분이 멀쩡한 사람입니까? 이미 그분이 사기친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분을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한병도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관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판세에 별다른 영향이 없더라.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만을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를 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침에 얘기를 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양문석 후보의 그 대구에서의 새마을 금고로부터의 양문석 후보의 딸이 11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이거 이상하다. 지금 합동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새마을 금고 차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플러스 여기에 금융감독원의 검사 인력 5명이 추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합동 검사를 벌이고 있는데,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가 쭉 보기에는요,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국민적 관심이 높고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최종 제재라든가 검사 완료 전에도 정리가 되는 대로 신속하게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냥 일반적인 제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라는 그 관행으로 볼 수는 없고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데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밑에 금감원 관계자는 익명이기는 하나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출자가, 아까 대출자라고 한다면 양문석 후보의 딸이 될 텐데, 그 대출자가 대구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뭔가 이 인맥을 활용한 이게 관계형 대출이다. 이번 이 11억 원의 대출은 그래서요, 이거는 복잡한 사안이 아니에요. 문제를 즉시 아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 그래픽의 중간에 담겨져 있는 글자를 한번 봐주시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이겁니다. 총선 전에, 총선은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 총선 전에 이번 이 합동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 발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박성민 최고, 이번 이 총선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좀 정확하게 따져먹고 싶은 게 네. 지금 이 금감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지 최종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지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뭐 양문석 후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이제 불법 소지가 있고 불법을 했느냐 마느냐를 지금 검증해야 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이게 총선 전에 검사가 다 맞춰지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공표가 되게 되면 네. 사실 이거는 좀 의도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뭐 만약에 이제 금감원이 늘 이런 사안에 대해서 늘 중간 발표를 해왔다 이렇게 본다면 통상적인 일로 우리가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양문석 후보 건이 뭐 국민적 관심사가 높으니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그것도 총선 직전에 그걸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일종의 선거 개입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민감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뭐 중간 검사 결과는 뭐 이 말씀드린 것과 별개로 이제 어쨌든 현장 검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많고 여기에 대한 양문석 후보의 입장 또한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좀 엄밀하게 검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합동 검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새마을 금고 차원에서의 검사와 더불어서 금감원의 검사 인력들과 합동 검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글쎄요, 총선 전에 뭐 어떤 식으로든 그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